자, 이제 2교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가치 모델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비 창업자죠. 그분이 아마 군인 출신일 거예요. 군인 출신인데, 영관급으로 예편하시는 분이에요. 스타가 못 되고. 근데 이분이 오셔서 이제 나도 창업을 해야지,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아직 애들이 있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뭔가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그럴 때 초기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바로 어떤 게 제일 재밌냐고 물어봐요.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재밌냐고. 왜냐하면, 뭐 오늘 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세상은, 그 사람은 이 업을 언제나 가져가야 돼요. 업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계속 해온 거, 관심 있으면서 해온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부류가 있으면 거기서 계속 그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창업은요, 지금까지 내가 해온 업이랑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과 연관된 부분으로 창업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삼성이나 LG를 다니셨던, 그리고 테크니컬한 어떤 기업을 다녔던 분들은 저는 그래요. 거기서 만들었던 어떤 제품과 연관된 제품을 제조라든가 이런 기술 창업이라 그래요.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은 100번 성공 안 해도 그거는 무조건 밀어주고 그거는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쪽은 정부 지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음. 자기가 했던, 예를 들면 내가 TV를 만들었어. 근데 내가 디스플레이 액정 관련된 제조업 창업을 하고 싶어. 그거 나라에서 지원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원해 줍니다. 예.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 관련된 전문 창업이잖아요. 이런 창업들은 정부에서 뭐 제품 제작부터 시작해서 뭐 공장 만드는 거 이런 거 다 끝까지 다 해줍니다. 진짜. 거짓말 요만큼 못해가지고, 네. 나는 돈 한 푼도 안 들어가도 내 사업체 버젓이 만들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업이랑 연관된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내가 지금까지 A라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창업은 생뚱맞게 B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진짜 그래요. 인턴십이라든가 이런 걸 꼭 해보라 그러고, 요즘에 보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라고 있어요. 이런 그 지원 사업들은 거꾸로 네가 해보고 싶은 일 있지, 한번 창업해봐 하고 연습 게임을 하게 해. 연습 게임을 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연습 게임을 4개월 동안 하다 보면 얼마나 재밌냐면, 어떤 분들은 계획대로 안 된다 이런 걸 파악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도 있지만, 가장 고마워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와, 이거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나 진짜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어. 왜? 돈을 100만금을 갖다 줘도 나 이거 싫어. 왜? 일을 하기 싫은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외식업이요? 핵심 업무가 뭔지 아세요? 주방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는데, 내가 요리하는 게 재미없으면 그 일 절대 못합니다. 진짜예요. 예를 들면 그 드라이클리닝? 그죠? 세탁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내가 컨설팅 할 때는 벽 탄다 그래. 아파트 1층부터 10층까지 들어가서 전단지 붙여야 돼. 아니면 우리 세탁소 열었으니까 세탁소 맡겨주세요 하고 돌아댕기는 세탁하고 댕겨야 된다고, 예전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단지나 홍보를 해야 된다고. 이걸 하는 걸 못하면, 홍보를 제대로 못하면, 그리고 기술이 없으면, 이런 관련된 기술이 없으면, 기술을 좋아하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음,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업도 중요하고 창업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 업무가 이분이 좋아하는 일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컨설팅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뭐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 제가 물어보니까 뭐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좋아했고 즐기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딱 얘기하는 게 두 가지야. 뭐예요?
자기는 술 좋아하고 술 중에서도 막걸리를 좋아한대. 오, 그래. 오케이. 그리고요. 그리고 등산하는 거 좋아한대. 그래서 답 딱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럼 막걸리 전문점 하세요. 그랬더니 막걸리 전문점 하고 또 그 다음날 알아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내가 막걸리 전문점으로 사업 모델을 좀 만들어 와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업 모델. 이 사업 모델을 만들어 와라. 고객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막걸리를 먹는 사람이 고객이 되겠죠. 막걸리 전문점은. 그러면 나는 어떤 가치를 줘야 될까? 고객들한테 어떤 가치를 줘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맛있는 막걸리? 어떻게 해주면 가장 가치를 느끼고 막걸리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생각해가지고 오라고. 그분이 생각해가지고 그랬더니 가져온 게 뭐냐면 그때 그 막걸리 전문점이 한참 유행할 때였어요. 또 그 시기가 한참 그럴 때가 있어. 뭐 얼음동동 막걸리 무슨 산 막걸리 해가지고 막걸리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한참 뜰 때였어요. 그때였는데 그분도 그런 거만 쭉 알아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전단지만 가져왔어. 그 뭐예요, 가맹점 그 모집 전단지만 다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면서 어떤 프랜차이즈가 좋을까요?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러니까 프랜차이즈들이 이런 창업 컨설턴트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브로커 노름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만 때만 해도요, 이런 유명 프랜차이즈들한테 소개시켜달라고, 고객들 소개시켜달라고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 소개시켜주면 또 그 가맹비에서 뭐 20%, 많게는 50%씩 줘. 한마디로 그러니까 완전히 뚜쟁이야. 창업 컨설턴트가. 어떤 분들은 소개만 해서 돈 받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프랜차이즈로부터. 나쁜 거지. 부동산처럼. 여하튼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능력자들이 누구냐면, 내 이름만 되면 저 프랜차이즈에 가서 내 이름 나의 소개로 왔다 그러면 가맹비 아마 10% 20% 깎아줄 테니까 그로 가세요 라고 하면 또 그게 되게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고객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안 그래. 그런 놈들이 더 받아가. 그 사기꾼들이지.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도 제가 한 2주차 때인가 3주차 때 말씀드렸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그 계약이라든가 협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많이 가져올 걸 생각하지 마시고 거꾸로 그 상대방이 얼마만큼 많은 수익을 챙겨가고 수익 모델은 도대체 뭘까를 따져보는 거, 이게 더 중요해요. 거꾸로 상대방이 나는 이거 벌지도 않아, 남는 것도 없어, 그런 리가 없겠지만, 그죠? 남는 것도 없어 그러면서 너한테 이거 다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가 진짜 100% 다 가져가는지 확인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는 계약을 한다? 이분들은 거의 사기당할 확률이 많아요. 거꾸로 상대방이 적절한 보상을 가져가는 계약이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안 남고 뭔가 깎아주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기, 아니면 그 숨은 것에 더 많은 이익을 상대방이 가져가는 그런 모델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여하튼 자꾸 딴 데로 빠졌는데, 그래서 그분한테는 제가 얘기해 드린 게 뭐냐면, 야, 그런 거 말고요, 그럼 이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해서 알려드린 게 바로 뭐냐면, 산에 가서 그분 등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산에 가서 막걸리 파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구체적인 계획은 뭐냐면, 그때 저도 알았어요. 저기 전라도 지역에서 그 다리 짧고 귀 큰 말, 당나귀가 판다는 걸. 자, 그때 그래서 그분은 창업 자금으로 당나귀 한 마리 사는 거 하고, 그리고 뭐 했어요? 당나귀 그 등에다가 얹을 수 있는 안장. 왜? 막걸리통 담아서 저 산에 같이 끌고 올라가게. 이해되시죠? 그 막걸리 통 담는 안장. 그거 사주는 게 끝이었어요. 그게 창업 투자 자금이야. 인테리어도 필요 없어. 인테리어도 필요 없어. 딱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다 모두 안장 빼고는 말 같은 경우에는 보장성 투자 비용이에요. 나중에 안 되면 팔면 돼. 그죠? 그럼 돈 다 챙길 수 있어. 거의. 그래서 진짜 그분이 투자한 거는 그래 믿져야 본전이고 망해봤자 이 안장값이야. 그 안장도 비싸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는데 뭐 거의 100만 원 돈이야. 예, 그 안장 가죽 비슷한 가죽으로 만드는 게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다 불법인데 그때는 합법이었어요. 여하튼 합법이라기보다는 할 수 있었어요. 막걸리도 지금은 이 병에만 들어간 걸 팔 수 있는데 그때는 말로 이 시장이가 재래시장에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해줬더니 그분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고맙다는 거야. 예, 진짜 너무 고맙대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다 하는 거거든. 그죠? 예,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고 예, 특별히 비가 안 올 것 같으면 돈 한 20만 원 정도 챙겨가지고 어디로 가요? 예, 당나귀 한 마리 데리고 자 가자 우리 해서 싹 데리고 툭툭 쳐가면서 어디로 가? 사람들 다 쳐다보지? 예, 데리고 재래시장으로 가. 그냥 뭐 자기는 뭐 만드는 것도 필요 없어. 재래시장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예, 일단 막걸리 한 10만 원어치 사. 예, 네 덩어리 쫙 사. 잡을 수 있는. 왜? 당나귀가 있으니까. 당나귀가 원래 짐 싣는 말이거든. 그래, 그렇게 해서 딱 실어. 그리고 어떻게 해? 전집으로 가. 전집으로 가서 전 한 7, 8만 원어치 사. 예, 사. 그리고 또 야채가게 가서 뭐예요? 그렇죠. 예, 오이, 당근 이런 거 사. 그래가지고 그거 칼하고 가지고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고객이 눈에 맞을 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고객이 눈에 맞을 때까지. 어디까지? 내가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어디까지? 목마를 때까지 올라가. 그리고 거기 올라가서 목마를 때까지 올라가서 펼쳐. 예. 그러면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어요? 고객한테. 첫 번째 가치. 목마름을 빡 견딜 때 어이? 가봤더니 뭐가 있어? 이게 재밌거리가 있네. 아니 산꼭대기에 무슨 망아지 한 마리가 올라가 있어. 그죠? 신기하잖아. 익사이팅 하잖아. 이런 가치. 첫 번째. 산골짜기에 등산로에 그것도 목마를 때 가보니까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 그래서 가서 봤더니 말 옆에 목이 말라 죽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막걸리가 시원한 게 있네.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먹고 싶죠. 그런 거는 밑에 아까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있죠. 예,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뭐 예를 들면 뭐 하나에 한 주전자에 뭐 5천 원 받는 그런 가맹점들, 그죠? 이런 가맹점 하나 차리려면 자리세도 내야 되고 권리금도 내야 되고 인테리어비도 해야 되고 보통 2억 이상 들어갔어요. 근데 나는 얼마 들어가? 망아지 한 마리 사고 그리고 당나귀 한 마리 사고 그리고 이거 말 안장만한 게 내 투자 비용이잖아.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매일매일 운영 비용이라 해서 한 20만 원씩 들고 가서 뭐 사가지고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 얼마 투자 몇백만 원도 투자 안 한 이 사업체는 막걸리 한 잔에 얼마에 팔아요? 밑에서 2억 투자한 사업체는 막걸리 전문점은 주전자 한 잔에 5천 원 받는데 얘는 그 위에서 막걸리 한 잔에 1,500원, 2,000원 받아요. 그렇게 받을 수 있지. 목마른데 한 장 쭉 들이키고 2,000원 내면 받아 먹지. 그 이쁘면 그 옆에 당근 같은 건 공짜로 주고 그죠? 오이도 공짜로 주고.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못생긴 아줌마들한테는 돈 받는데 기분 나쁘게 하면 돈 받는데. 예, 재밌잖아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해서 끝내는 시간이 보통 올라갔다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말통 4개 다 판대. 그래서 얼마 정도 그럼 손에 들어와요? 물어봤더니 그 한 20만 원어치 사가지고 올라가서 팔면 한 반나절 만에, 반나절도 아니죠. 한 3, 4시간 만에 내 마음에 들고 아름다운 분들이 많았을 때는 한 40만 원. 막 1,500원, 2,000원짜리 1,500원에 주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일반 평타를 치면 50만 원 정도 된대. 그럼 뭐야? 하루에 일당이 올라갔다 내려오면 한 30만 원 생기는 거야. 순이익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통 평균 자기가 계산해 보면 한 보름 정도, 그러니까 한 15일에서 20일 정도는 올라갔다 온대. 한 열흘은 쉬고, 예, 열흘 이상 쉬고, 예, 올라갔다 온대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한 달에 한 450, 500 그 이상을 번대요.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얼마나 재밌어. 그분 연금도 나오는데 한 달에 한 4, 500이 계속 들어오면 세금은 낼까요, 안 낼까요? 가끔 공무원 아닌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뜯어가긴 한대요. 여기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근데 하여튼 농담이 아니라 진짜. 예. 근데 이것도 나중에는 불법으로 안 돼가지고 나중엔 못했어요. 뭐 그때는 그 당나귀 팔았지만, 예, 여하튼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 일화예요. 그건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 가치 모델이 그런 거예요. 진짜 필요하게 만드는 곳이 뭔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업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이 어떤 지역, 어떤 상황에서 무슨 불편함을 느끼고 어떤 바라는 걸 느끼는지. 그래서 사업 모델이란 게 뭐냐면 바로 고객에게 주는 가치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업 모델이에요. 이 고객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은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요? 1단계는 경쟁업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한 뭐예요? 바로 니즈, 원츠, 아시겠죠? 바라는 게 뭐고, 그리고 불편해하는 게 뭐고, 그죠? 그리고 진짜 갈망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 아시겠죠? 대한 바람, 또 불편함, 또 뭐가 있을까요? 바라는 게 뭐고, 불편한 게 뭐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야, 이런 것도 안 돼? 이렇게 불평하는 거 있죠. 그게 기회예요. 야, 이런 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기회야. 아시겠죠? 근데 사업가가 아닌 분들 입장에서는 그건 뭐예요? 불편하게만 느끼는 거고, 나쁘게만 느끼고, 짜증나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짜증내는 거를 찾아내야 돼. 아니면, 진짜 갈망하는 걸 찾아내야 돼. 아시겠죠? 이거는 뭐 지금 산 위에서 막걸리 파는 건 뭐예요? 갈망하는 걸 찾아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두 번째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 사업 모델은 뭐다? 고객에게 주는 가치를 정의하는 거고 이 가치를 찾아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기회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기회는 고객이 경쟁업체라든가 특정 업체에 대한 특정 업체의 서비스라든가 상품에 대한 뭐예요? 바람이나 불편함,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내는 것, 이게 바로 기회예요. 그리고 그 기회에 맞는 제품을 기존 경쟁 제품에서 모디파이 시키는 것, 바꾸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가치 모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소주를 개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전에. 그럼 개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소주는 어떤 쪽으로 고객이 방향이 정립되어 있을까? 방향이.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고객들은 지금도 계속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25도 소주 25도 대 소주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13도더라고요. 그 25도의 소주를 계속 좀 저도주로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술을 먹고도 취하지 않게 가볍게 깰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FGI, 그러니까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러니까 몇 명을 모아놓고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런 어떤 방향들이 분명히 나왔어요. 그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저도주가 가치예요. 근데 얼마나 맞춰야지만 될지 이런 걸 이제 따져보는 거, 이것도 가치입니다. 여하튼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춤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가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만들어내는 게 창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런 창업 관련돼서는 뭐 저희 그 전공 과목에서 이제 뭐 창의력과 혁신에서 이런 가치 모델을 만드는 걸 배워요. 배우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어떤 사업이 있으면 이 가치가 분명히 있는 건가, 그 사업 모델은 그걸 꼭 따져보시고 시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모델은 그럼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업 모델 구성 요소는 첫 번째가 당연히 고객이 있어야 되겠죠. 이 고객은요, 앞으로 늘어날 층을 타겟팅하면 가장 좋은 고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늘어나는 층이 어떤 층이에요? 시니어나 노년층이죠. 그러면 어떤 특정 아이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그게 외식, 그 음식이 됐든 어떤 제품이 됐든 이 제품을 노인들이 쓸 때는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시작이 뭐야? 안전한 아이템으로 거듭날 수 있는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 바꿔놓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목표 고객은 첫 번째 어떻게 잡는 게 좋다? 바꿔라. 어떻게? 앞으로 늘어날 층으로 바꿔라. 이게 첫 번째 구성 요소예요. 이것만 바꾸고 여기에 일렬종대로 내 제품을 세워놓으면 이 제품은 차별화 요소, 가치 모델이 있는 그런 제품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뭐예요? 기존 상품의 문제 발견.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내가 타겟팅한 고객을 대상으로 문제와 기회를 발견하면 돼요. 아시겠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목표 고객을 노년층 해놓고 기존 상품은 예를 들면 뭐 햄버거? 예를 드는 거야. 예, 햄버거. 그러면 햄버거를 노인층들이 먹으면 드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게 바로 뭐야?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햄버거를 만들 때 그 문제를 해결해서 만들면 그게 바로 가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가치는 뭐예요? 문제를 해결할 업그레이드된 상품. 이게 바로 뭐예요? 상품이나 서비스. 이게 가치 모델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바로 키맨입니다. 키맨. 이 키맨이 뭐냐면 대부분의 분들은 그 창업가들은 이 사업 모델만 만들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요게 이제 아이템 패키지라고 표현을 해요. 패키지는 뭐다? 목표 고객을 새로 잡고 기존에 있는 경쟁 제품이 있으면 그 경쟁 제품에 그 고객이 새로운 고객들이 불편한 점은 뭐가 있는지 바라는 점은 뭐가 있는지를 따져서 그렇게 바라는 거를 채워넣고 불편한 점을 없애면 어떻게 돼?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새로운 가치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까지만 되면 아이템 패키지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이템 패키지는 완성이 됐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팔 때 가장 쉽게 팔 수 있는 방법 뭐예요? 땅 짓고 헤엄칠 수 있는 방법 바로 고객 집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전에. 아시겠죠? 고객 집단을 만들어 놓는 것. 이걸 키맨이라고 표현해요. 키맨과의 네트워킹. 이게 창업자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일 수도 있어요. 이것만 해놓으면 사업 모델 없어도 돼.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준비하든지 이거 하나만 준비하든지 해도 돼요. 사업 성공을 하기 위해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키맨이 도대체 뭐냐?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 예전에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고수들이 있더라고. 그 중에 카센터를 하시려는 분이었는데요. 이분 진짜 나는 그분한테 많이 배웠어요. 이분이 저한테 오더니 저도 이제 예전에 그 부동산도 했어요. 제가 부동산 투자도 이제 또 경매 전문가입니다. 저도 또 부동산 경영학과 교수님도 또 계신데 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되겠지만 예, 저도 경매 강의도 하고 했었어요. 특히 저는 상가 경매. 예, 제가 하는 쪽이 상가니까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 월세 나오는데 이런 경매를 주로 배워서 했었는데 그리고 가리키기도 했어요. 근데
왜 이런 걸 했었냐면 제가 원래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 입지 같은 거를 보는 거를 많이 배웠었어요. 젊었을 때. 그리고 부동산들하고도 많이 거래를 했고. 그래서 이런 입지 개발 아니면 점포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남들보다 조금은 실전 감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만 개별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예, 그 중에 한 분이 그 카센터를 하시겠다고 저한테 찾아왔는데 참 신기해 그분도. 어떤 카센터? 카센터 자리의 조건을 얘기하는데 일단은 도심보다는 약간 떨어진 외곽지지만 공터가 좀 크게 있는, 그러면서 시설은 좀 돼 있고 권리금 싸게 나온대. 그러니까 시설비가 싸게 나온 카센터를 찾아주세요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분이 준비한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이 카센터를 하기 위해서 한 1년은 준비했다는데 준비한 게 딴 거 없어. 뭐예요? 그리고 참 또 한 가지. 기술자 한 2명만 구해달라는 거야. 솔직히 난 그건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그분이 생각한 건 뭐냐면요. 바로 그 1년 동안 뭘 준비했냐? 카페를 준비했어. 카페.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카페들 보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카페 한번 볼게요. 이게, 티코 동호회. 나오나? 아, 여기 자동차 동호회인데. 예를 들면, 여기 들어가 봐. 예를 들면, 자동차 동호회에 지금 여기 뭐 900 몇 명밖에 안 되죠. 그분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지금 벌써 그것도 10 몇 년 됐어요. 그분 동호회에 그분이 그때 단종된 스포티지인가 뭐 그랬어요. 그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회원 수를 몇 명? 예, 한 2,000명 이상 확보를 했더라고. 근데 단종된 차종이에요. 그 동호회를 만들었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보기엔 카센터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죠? 그 차종이 단종되면 어떻게 돼? 부품 구하기도 힘들잖아. 그런 동호회를 만들어 놓고 그 동호회 모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카센터를 만든 거야. 이해되시죠? 어차피 부품이나 이런 거 계속 갈아줘야 되고, 예, 중고차니까 갈아줘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그 뭐죠? 구하기 힘든 단종된 제품이니까 부품들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그 카센터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거기만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장소로 만든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분이 바로 뭘 한 거예요? 바로 키맨이 자신이 된 거야, 이거는. 뭐예요? 이 키맨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목표로 하는 목표 고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또는 한꺼번에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이걸 키맨이라 그래요. 이런 분들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는 거야. 왜? 고객층들이 두텁잖아. 그리고 내가 홍보할 타겟들이 정확하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바로 뭐라 그래요? 키맨이라 그러고, 이런 키맨은 내가 좀 전처럼 만들어도 돼요. 이건 잡아놓은 곡이라 그래. 카페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갖추는 거. 그래서 거꾸로 여러분들이 창업 아이템, 좋은 아이템 뭐가 있냐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으세요. 그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분들 그래. 지인한테 팔아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안 그래요. 지인들이 많으면 그 많은 분들을 위해서 파는 건 괜찮아. 제가 그 학부는 뭐 K대학교를 나왔는데 솔직히 그래요. K대학교 동문회장 사업 뭐든지 해도 돼요. 예. 특히 온라인 쇼핑몰 같은 거. 그래서 내 친구는 보면 그 폐쇄몰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K대학교 졸업생들 대상으로 쇼핑몰을 따로 운영해요. 어우 대박이지. 그죠? 이렇게 잡아놓은 고기 아니면 내가 주변에 어떤 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가장 안전하다. 거꾸로 이런 거부터 만들어 놓는 전략. 그래서 키맨을 내가 키맨이 되거나 아니면
키맨이 있는 쪽에 가서 키맨한테 내 사업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하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요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사업 모델의 구성 요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모델의 구성 요소 다시 한번 뭐다? 목표 고객, 그다음 목표 고객에 대한 니즈, 기회 발견. 두 번째, 그 기존 상품과 비교를 해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가치 모델을 창출해내는 게 세 번째 요소. 그다음 네 번째는 키맨과의 네트워킹, 마케팅 전략.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째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셋째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